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연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중요한 얘기만 후딱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과학문화 쪽 사람입니다. 과학문화라고 하면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국내 과학 성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과학자들과 함께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라디오인 팟캐스트를 만듭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이름의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이런 자리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3년 동안 총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 90개 정도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고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굉장히 개괄적인 얘기를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급진적인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문화를 하면서 저희는 과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저는 SF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SF 쪽에서 전망하고 있던 세상, 그런 것들, 물론 과학자들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그리고 넷입니다.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알파고, 그리고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져 있었지만은 IBM 왓슨이 벌써 몇 년 전에 미국의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세계 챔피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퍼지고 있는, 몇 년 전에 저는 가상현실을 꽤 일찍 접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이미 오큘러스 리프트가 시험 버전일 때부터 접했는데요. 올해가 가상현실 원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장이 이제 진짜 시장이 생겨나고 있죠.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모두 합쳐서 이제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5G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TE가 소위 말하는 4G, 이제 4제너레이션인데 약 100배에 달하는 그런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스템이 이미 완성 단계가 돼 있고요. 여기에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망입니다. 이 넷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작동을 하고 또 산업과 기술과 또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SNS가.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 많이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있죠. 시야각도 좁고 화면 비율도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용으로, 오락용으로 또 올 10월에 이제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용으로 이 가상현실 고글과 장비들이 출시가 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를 샀는데요. 그게 발매되기 전에 오락용으로 무척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나오면 또 어떨까? 50개 게임 타이틀과 함께 발매가 됩니다. 10월 달에. 얼마 안 남았죠? 가상현실은 가장 훌륭한 점은 상상 가능한 모든 세상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부족한 기술들은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다양한 기술의 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컴퓨터 그래픽 기술, 영상 기술, 모니터 기술, 광학,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 뇌공학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인 것이죠.
VR SNS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샀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원래 가상현실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큘러스사를 구입을 하면서 가상현실 산업의 총화로 갑자기 떠올랐죠. 페이스북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NS와 가상현실이 통합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SNS에서 글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진 방에 내 아바타를 쓰고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미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저것이 훌륭하게 구현되느냐,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느냐, 어느 시기에 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처음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시작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은 불과 몇 년 안에 분명히 실현될 거고요. 그리고 VR을 게임용으로 시작되겠지만 결국은 트래블과 레저, 여행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도 박물관을 돌아보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초보적인 단계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갑이라든가 손에 리모트 컨트롤을 든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시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밀, 소위 말하는 조깅 머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주로 하는 사방향 트레드밀 같은 것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글을 쓰고 제가 걸어가면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지만 가상현실 상에서는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지금 초보적이나마 구축이 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곧 100%는 아니더라도 7, 80% 혹은 60, 70% 정도의 저런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쪽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곧 현실로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인공지능 쪽의 얘기를 좀 드리면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혹은 인간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컴퓨터, 즉 인공지능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서 지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 고전적인 인공지능의 관점인데, 위에 아까 말씀드린 IBM의 왓슨이라던가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 이제 인공지능이 와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가상현실과 결합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레저에서도 보셨듯이 또 SNS에서도 보셨듯이 우리의 움직임, 실제적인 움직임이나 실제적인 동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아낀다는 뜻이죠. 위에는 물론 이제 가상현실이 아닙니다만은 이 로버트 앤 프랭크라는 2012년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 로봇과 이제 노인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인데 저 로봇이 실제로 내면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관점에서 따로 할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로봇의 실체가 무엇이든 이 외로운 노인에게는 친구가 돼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람보다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고 비용도 덜 들고 부담도 없는 그런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허라는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이분은 이제 모태솔로 같이 사시다가 이 컴퓨터 OS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얘기였죠. 저것도 이제 인공지능 저 컴퓨터 속에 저 사만사라는 저 OS가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자기 감정을 투사를 한다. 자기 감정을 투사를 할 수 있다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도달을 할 겁니다. 저 온라인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NPC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논 플레이어 캐릭터. AI죠. 게임 안에 플레이어가 아닌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애들이 돌아다닙니다. 얘네들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가상세계와 AI의 결합은 가상현실 속에 인간인 유저가 있고 NPC, 즉
컴퓨터에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유저들이 공존하는, 그럼으로써 인터랙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상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지고 유명한 온라인 게임들과 비슷해 보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훨씬 현실 같고 훨씬 다양한 생활을 실제로 저 안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이 왜 현실이냐.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십니다. 3D TV 한참 화제였죠. 굉장히 많은 미래의 어떤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쏙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와 다른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런 점이 다릅니다. 진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에. 이 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이 총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것을 달성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산업혁명 4.0이 진짜라는 거죠. 다르파라는 곳은 미국 고등국방기획국입니다. 국방성 산하에 있고요. 다르파 역시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죠. 다르파 역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동시에 다루고 있고 심지어는 작년 4월에 다르파에서는 올해 4월이었나요? 어쨌든 다르파에서는 인간의 뇌에 직접 칩을 심어서 영상을 구현시키는 장치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물고기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후두 옆쪽에 시각중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자극을 줘서 눈앞에 고글 필요 없이 눈앞에 영상을 영사시키는 뇌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런 시도까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매트릭스의 세상이 정말 이제 꿈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본, 기술, 브랜드, 인력, 네트워크. 그래서 혁명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켓몬고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의 만남이 글로벌한 스케일로 벌어진 첫 경험입니다. 인류 역사상. 작은 파편적인 일들은 많았죠. 첫 경험으로 비록 솔직히 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조만간에 사그러들겠죠. 하지만 저것은 이 가상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어디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이제 저 속초 가서 좋은 거 많은데 왜 이거 하고 앉아있냐. 속초 가서 바람을 맞아라. 물에 들어가라. 그 말씀도 맞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산업혁명 4.0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물도 맞고 수영도 하면서 저것도 해야죠.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게 장난입니다. 사실. 하지만 저것이 산업혁명 4.0의 단초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모르면 그 흐름을 선도하기는커녕 쫓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직업의 기회 등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산업적 변화는 물론이고 인간의 시공간적 삶의 배경과 존재 양식에도 변화를 결국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생각했던 21세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르는 자동차가 있고 달에 수학여행을 가고 그런 모습은 그런 21세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뒤섞이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21세기가 바로 지금부터 올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물론 우리가 디지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디지털이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그런 날들이었죠. 앞으로는 그게 조금씩 바뀌어갈 겁니다. 현실 세상보다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더 무거워지고 현실 세상이 디지털 세계와 그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여버리는 그런 사회가 바로 산업혁명 4.0이 끌어낼 사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